우리가 유착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과도하게 접촉이 되는 거를 의미하죠. 보통 발성장애다 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것도 떨리는 거지만 이렇게 유착이 심한 경우가 중증도 이상에서는 많거든요. 목소리가 맥없이 떨리는 경우와 이렇게 성대 유착이 좀 심한 케이스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유착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건 뭐 임상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들어봤을 때 판단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한 사람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제가 금방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파악이 힘들죠. 그래서 이 유착이 심해지면 너무 이렇게 막히기 때문에 음성 자체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 중간에 단어가 생략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논문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단 단어뿐만이 아니죠. 뭐 조사, 어미, 동사의 마지막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오면 뭐 단어라는 말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착이 곳곳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계속 유착 상태면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공기가 관통하면서 음성적 발현을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유는 너무 떨려서라기보다는 유착형들이 조금 더 많이 겪고 있는 고민입니다. 숫자 세기를 가끔씩 시켜봐요. 숫자 세기를 할 때 7, 8, 17, 18, 27, 28 이런 부분에서 연축성에서도 유착형 발성장애 분들은 27, 28 이래요. 그러니까 7과 8은 보다 공기가 많이 표현이 돼야 되는 자리잖아요. 표현. 제가 이 말도 표현이라고 바람을 써서 말하고 있죠. 바람이 많이 동반돼야 되는 음절, 발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들이 다 어떻게 변해 있어요? 찔빨. 된소리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역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보통 사람들도 즉슨 성대의 압력을 더 높이면서 된소리를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과도한 성대 유착, 압착을 통해서 연축성 분들은 된소리가 표현되고 된소리와 닮아있는 아이들이 다 된소리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축성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굉장히 제가 까다롭게 다루고 훈련을 많이 시키는 부분이 된소리예요. 정확하게 한답시고 이런 된소리 자리들까지 음성을 정확하게 하다 보면 유착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된소리에서 부분적으로 유착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따로 꼭 시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도요. 제가 가끔씩 사람들이 말 실수를 할 때 저는 청각 자극이 좀 많이 되는 편이니까 직업상 공통점을 찾아보면 좀 신기한 부분이 갈비뼈처럼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갈비뼈, 자 뼈 여기 된소리가 나왔어요. 쌍비읍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처럼이라고 말이 붙는데 갈비뼈처럼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반인들 중에서도 흥분을 많이 하거나 순간적 유착이 또 잘 되는 자리가 이런 된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럼 하면서 바람이 탁 하고 나와야 되는데 유착이 뼈라는 단어에서 뼈 이렇게 많이 심하게 되다 보면 갈비뼈처럼 그러니까 유착된 게 안 떨어지고서 치읓을 발음을 해버리니까 쌍지읒 발음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7, 8 중에 7 이 자리가 치읓 자리죠. 이게 치읓은 유착이 심해지면 쌍지읒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게 연축성이 있는 분들 그리고 유착성이 심하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냥 일반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유착이 심한 발음이 나오고 그 다음 음이 유착성의 발음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전반에 걸친 게 이제 연축성 발성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착이 된소리를 내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이 잦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게 즉슨 발성장애가 된 거예요. 실제로 발성장애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으실 때 후두 내시경을 좀 많이 하죠. 근데 목소리만 들어봐도 뭐 발성장애냐 아니니 많이 듣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중추 신경계 문제가 있어서 연축성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불치병으로 거의 좀 치부를 당하면서 그냥 신경 문제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중추신경계에 관련한 신경검사를 혹시 받으셨나요? 혹시라도 중추신경계 관련 신경검사를 받아서 신경학적으로 연축성 발성장애다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해주세요.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라고요. 왜냐면 대부분은 그냥 후두 내시경을 통해서 성대의 유착이 불규칙적이거나 지나치거나 뭐 빈도수, 강도, 유지, 지속시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성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걸 아무것도 어떻게 못해줍니다 라고 하면서 신경학적 문제라서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면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실한 팩트로 그게 증명이 돼서 나한테 진단명이 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후두 내시경만 해가지고 뭐 신경 문제라서 이게 불치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며 이렇게 말만 전해 들었다면 약간 이거는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게 된 경위와 그 진단 과정을 저한테 좀 공유를 해주시면 또 제가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려드릴 내용을 후속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유착형들은요.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된소리. 그리고 된소리 다음에 나오는 발음까지 유착이 지속되지 않도록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착성 발음을 더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발음을 유착을 덜어내면서 해주는 게 별도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두루뭉실 발성 연습 발음 연습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아주 디테일을 세분화시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된소리에 대한 유착이 심한 발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소리들만 조심을 하고 그리고 된소리화되어 있는 아이들을 다시 고쳐놓고 유착성 발음 뒤의 음절을 특히나 조심하고 이 세 가지 인지가 제대로 돌아가기만 해도요. 유착성이 완화가 훨씬 빠르게 쉽게 되면서 발음이 훨씬 쉽게 나고 발성적으로도 소리가 더 편안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올렸던 인지 관련한 얘기와 연관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본인이 7발, 10질, 20발 20질, 20발. 근데 이게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찔이라고 하고 계세요. 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요. 본인이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치읓이 쌍지읒이 됐고 본인의 피읍이 쌍비읍이 됐고 본인의 기억이 쌍기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디귿과 티귿이 쌍디귿이 됐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각 자극이 너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싹 무시한 채 그냥 소리만 막 열심히 내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청각 자극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반드시 본인이 어떤 식으로 발음을 하고 어떤 발음이 붕괴되어서 된소리화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된소리들도 너무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된소리 발음들을 유착을 떨어뜨리는 발음으로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부분적으로 정말 고장이 많이 나고 걔가 기준이 돼서 다른 애들까지 막 망쳐놓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애들이 다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중에 뭔가 계속 모두를 망치고 있는 아이가 한 명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발음 상태가 다 안 좋거나 말하기가 다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안 좋은 것에도 기준이 되는 아이가 있는데 그것들이 된소리 그리고 된소리화 될 수 있는 발음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너무 공짜로 알려드리기 아까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선생님들도 의사들도 차용해서 갖다 쓰기 때문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유튜브에서 꺼내는 게 이점이 없어요. 여러분 장점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너무 답답해서 너무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고 이상하게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또 찍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그냥 지나치는 영상이 아니라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시는 영상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와 함께 이 디테일을 공부해 나가고 훈련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개인 컨설팅 의뢰를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조금만 받으려도 여러분들이 아하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큰 텀으로 저에게 체크만 받으러 오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 정리 잘 하시고 인지 부조화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인지를 새롭게 하셔서 훈련을 훈련답게 제대로 하면서 개인적으로 혹은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ì, lo so che non c'è luce in una stanza quando